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체 리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리콜은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데요. 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쉽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리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지아 사무관과 함께 화상의 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에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위해성 제품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죠.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리콜 대상 품목으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4개 품목에서만 위해성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콜에서 위해성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기존의 4개 품목에만 도입되었던 위해성 등급제를 11개 품목 전체로 확대하고 중앙이전 기관은 리콜 시의 위해성 등급에 따라서 리콜 절차와 리콜 정보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리콜 정보에는 위해 원인만 표시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위해 결과나 취약 대상, 소비자 행동 요령 등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리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중앙이전 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리콜이 결정된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리콜 대상 물품의 이미지, 위해 결과와 취약 대상자,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 그리고 구체적인 리콜 절차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네, 자 이번에 자동차, 화장품 이런 제품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부분 이것도 대폭 개선됐다고요? 네, 그동안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서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이전 기관과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의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활용해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TV 광고, SNS 등과 같이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되고 위해성 2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리콜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 끝으로 이번 리콜 가이드라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콜 관계 부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가이드라인 잘 시행돼서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리콜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지아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